넌 저기 빠져 있어. 창주석은 아들들이 앉는 거야.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빈소에 울렸습니다. 어머니, 저도 아내인데요. 30년을 같이 산 아내잖아요. 아내? 죽은 자식 옆에서 밥 벌어먹던 사람이지. 자식도 하나 못 낳은 주제에 무슨 아내야? 정희는 남편 장례식장에서 쫓겨났습니다. 도대체 정희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30년을 함께한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쫓겨나야 했던 그녀의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정희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알람보다 몸이 먼저 일어나는 게 이제는 습관이 되어버렸죠. 서울 외곽의 작은 반지하, 창문 틈새로 희미하게 들어오는 아침 기운을 느끼며 정희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어제 병원에서 늦게 돌아와 겨우 4시간을 잤지만 피곤함을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간병인 일을 시작한 지 벌써 10년째였으니까요. 벽에 걸린 간병인 유니폼을 보며 정희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람 돌보는 게 정말 내 업보인가. 남의 부모님들을 돌보고 집에 와서는 남편을 돌보고 정희의 하루는 늘 누군가를 위한 시간으로 채워졌어요. 손을 씻고 얼굴을 닦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58의 나이, 주름진 손과 지친 얼굴. 하지만 정희는 거울 속 자신에게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오늘도 힘내자. 아침 준비를 마치고 나서니 6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정희는 가방을 챙기며 문득 병원에 누워있는 남편 만수가 떠올랐어요. 만수는 몇 달 전 뇌경색으로 쓰러진 뒤 병원 신세를 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회복될 거라 믿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만수의 몸은 점점 약해져만 갔어요. 말은 느려졌고 손은 항상 떨렸습니다. 그래도 만수는 정희가 병실에 들어서면 어김없이 손을 내밀었어요. 그 떨리는 손으로 정희의 손을 꼭 잡곤 했죠. 여보 미안하다. 만수는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정희는 그때마다 손을 꽉 잡아주며 대답했어요. 뭐가 미안해요. 같이 사는 게 부부지.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만수가 왜 미안하다고 하는지. 시댁 식구들은 만수가 쓰러진 뒤로도 병문안 한번 제대로 오지 않았거든요. 전화 한 통 없이 지나가는 날도 많았죠. 특히 시어머니 옥부는 냉정했습니다. 85의 나이에도 정정하신 분이었지만 며느리 정희에게는 한 번도 따뜻한 말을 건넨 적이 없었어요. 며느리가 간병한다며? 그럼 됐지. 옥부는 전화 너머로 그렇게 말하고는 곧바로 끊어버렸습니다. 정희는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어머니한테 기대한 내가 바보지. 정희는 익숙했습니다. 평생을 참고 살아왔으니까요. 시집 온 지 30년 정희는 늘 참는 역할이 자기 몫이라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의 구박도, 시댁 식구들의 무관심도, 남편이 벌어오는 적은 돈으로 살림을 꾸려가는 것도 모두 며느리의 도리라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버티면 언젠가는 인정받을 거라고, 언젠가는 편해질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세월은 정희에게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자식도 없었어요. 젊은 시절 유산을 한 뒤로 정희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었거든요. 그때 시어머니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대를 못 잇는 며느리가 무슨 낯으로 우리 집에 있어. 정희는 그 말을 가슴에 묻고 더 열심히 살았어요. 더 잘해야 한다고, 더 참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반지하 집을 나서며 정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하늘.
별 하나 보이지 않는 서울의 하늘이었습니다. 정희는 가방 끈을 어깨에 메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오늘도 하루를 살아내야지.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 정희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병원에 있는 만수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정희가 병원에 도착한 건 아침 7시였습니다. 간병일을 시작하기 전 정희는 항상 만수의 병실에 들렀어요. 병실 문을 열자 만수가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들어서는 소리를 듣고 만수가 고개를 돌렸어요. 왔어, 느린 말투 하지만 반가움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죠. 네, 여보.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정희는 만수의 침대 옆에 앉아 이불을 정리해줬습니다. 만수는 정희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잡지 못했어요. 정희가 먼저 만수의 손을 꽉 잡아줬습니다. 손이 많이 시리죠? 제가 좀 녹여드릴게요. 만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희는 고개를 저으며 만수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어요. 괜찮아요. 우리 같이 이겨내면 되죠. 하지만 정희도 알고 있었습니다. 만수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의사는 며칠 전 조용히 말했거든요.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희는 그 말을 만수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었어요. 대신 정희는 매일 아침 만수의 손을 잡아주며 같은 말을 했습니다. 오늘도 힘내요, 우리 여보. 만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가 정희에게는 전부였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추운 새벽이었습니다. 정희는 간병일을 마치고 밤늦게 만수의 병실로 향했어요. 복도를 걸으며 정희는 이상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발걸음이 자꾸 빨라졌죠. 왜 이러지? 정희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없었어요. 병실 문을 열자 만수가 깨어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눈빛이 또렷했어요. 정희는 깜짝 놀라 만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안 주무세요? 이 시간에 왜 깨어 계세요? 만수는 정희를 바라보며 천천히 손을 내밀었어요. 정희가 그 손을 잡자 만수가 힘주어 잡아당겼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강한 힘이었죠. 정희야. 만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정희는 만수의 손을 꽉 쥐며 대답했어요. 왜요, 여보? 무슨 일 있어요? 만수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혹시 먼저 가면. 정희는 깜짝 놀라 만수의 말을 막았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하지만 만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들어줘, 끝까지 들어줘. 만수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어요. 정희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말해봐요. 만수는 천천히 베개 옆으로 손을 뻗었어요. 침대 시트 사이에서 작은 노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는 낡았지만 정성스럽게 접혀 있었어요. 만수는 그 봉투를 정희 손에 쥐어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희가 받으려는 순간 만수는 다시 봉투를 자기 쪽으로 당겼어요. 그리고는 가슴 쪽 이불 속으로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습니다. 아직은 아니다. 만수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죠. 여보, 그게 뭐예요? 정희가 물었지만 만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희의 손을 더욱 꽉 잡았어요. 정희야, 나 너한테 정말 미안해. 만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희는 만수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 같이 여기까지 왔잖아요.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난 너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 우리 엄마한테 구박받을 때도, 시댁 식구들이 너 무시할 때도 난 아무 말도 못했어. 정희는 가슴이 미어졌어요. 괜찮아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하지만 만수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희는 만수를 꼭 안아주고 싶었지만 침대 난간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대신 만수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그만해요. 당신은 잘했어요. 우리 잘 살았어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날 밤 정희는 만수 곁에서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의자에 앉아 만수의 손을 잡은 채로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정희는 문득 만수의 손이 차가워진 걸 느꼈습니다. 깜짝 놀라 눈을 뜨니 만수의 얼굴이 너무나 평온했어요. 너무 평온해서 오히려 이상했죠. 여보, 여보. 정희는 만수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정희는 비명을 지르며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간호사님, 간호사님. 복도로 뛰쳐나가 소리쳤지만 목소리는 떨렸고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간호사와 의사가 달려왔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시계를 보았습니다. 오전 3시 40분 사망 확인하겠습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안 돼, 여보, 안 돼. 정희는 만수의 침대로 달려가 만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미 차가워진 손. 여보, 일어나요. 제발. 하지만 만수는 응답하지 않았어요. 정희는 만수의 손을 얼굴에 대고 울부짖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제가 지켜드리지 못해서. 한참을 울고 난 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시댁 큰아들 만철이 들어왔어요. 형수님. 만철은 만수의 얼굴을 보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슬픔보다는 귀찮음이 묻어나는 표정이었죠. 형수, 일단 진정하세요. 장례 절차 밟아야 하니까요. 정희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만철을 바라봤습니다. 장례는 어떻게? 만철은 손을 내저으며 말했어요. 형수, 장례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형수는 그냥 계시면 돼요. 그 말에는 묘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는 불안했지만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만철은 전화를 걸어 시어머니 옥분에게 알렸습니다. 어머니, 형이 방금 세상 떠났습니다. 전화 너머 옥분의 목소리는 냉정했어요. 알았다. 장례식장은 어디로 잡았냐? 만철은 정희를 힐끗 보며 대답했습니다. 이따 알아보고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은 만철은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형수, 일단 집에 가서 좀 쉬세요. 장례 준비는 제가 동생이랑 할게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해야죠. 제가 아내인데. 하지만 만철은 단호했습니다. 형수, 피곤하실 텐데 무리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정희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배려처럼 들렸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하지만 너무 지쳐서 더 이상 따지고 들 힘이 없었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연락 주세요. 정희는 마지막으로 만수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병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정희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만수가 가슴에 넣었던 노란 봉투. 그 봉투. 정희는 다시 병실로 뛰어가려 했지만 이미 의료진이 만수의 시신을 옮기고 있었어요. 정희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나중에 찾아야지. 하지만 정희는 몰랐습니다. 그 봉투가 자신의 운명을 바꿀 거라는 걸. 그리고 그 말이 전부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장례식장은 서울 외곽의 작은 곳이었습니다. 정희는 아침 일찍 도착했지만 이미 시댁 식구들이 모여 있었어요. 시어머니 옥분, 큰아들 만철, 둘째 만석, 그리고 친척들까지. 정희가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정희에게 쏠렸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정희는 조심스럽게 빈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만수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사진 속 만수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어요. 여보, 제가 왔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정희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시댁 식구들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절을 마치고 일어서려는데 옥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넌 저기 빠져 있어. 정희는 깜짝 놀라 옥분을 바라봤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옥분은 차가운 눈빛으로 정희를 내려다봤습니다. 상주석은 아들들이 앉는 거야. 넌 저기 뒤에 서 있으면 돼. 정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아내인데요. 30년을 같이 산 아내잖아요. 옥분은 코웃음을 쳤어요. 아내? 죽은 자식 옆에서 밥 벌어먹던 사람이지. 자식도 하나 못 낳은 주제에 무슨 아내야. 그 말은 정희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친척들은 수군거렸고 조문객 몇몇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희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어머니, 사람들 앞에서 이러시면 하지만 옥분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뭐? 사람들 앞에서? 창피한 줄 알면 저리 빠져. 만철이 다가와 정희의 팔을 잡았습니다. 형수, 어머니 화나시게 하지 마세요. 그냥 뒤에 계세요. 정희는 만철을 바라봤어요. 도움을 청하는 눈빛이었지만 만철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만석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무도 정희 편을 들어주지 않았죠. 정희는 천천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참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정희는 빈소 뒤편 구석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장례식장 직원들이 서 있었어요. 정희는 그 옆에 조용히 섰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인데 남의 집 손님처럼 서 있는 자신이 비참했어요. 조문객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만수의 회사 동료들, 동네 사람들, 친척들. 사람들은 상주석에 앉은 만철과 만석에게 절을 하고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하지만 아무도 정희에게는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정희가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는 것 같았죠. 한 조문객이 물었습니다. 고인의 부인은 안 계신가요? 만철이 대답했어요. 몸이 안 좋으셔서 쉬고 계십니다. 정희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정희는 바로 저기 서 있는데 없다고 말하다니. 정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참아야 돼 하지만 눈물은 멈출 수 없었어요. 정희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장례식장 직원 하나가 정희를 보더니 작게 속삭였어요. 괜찮으세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시간이 흘러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조문객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정희도 슬쩍 자리에 앉으려 했지만 옥분이 눈을 부라렸습니다. 넌 밥은 먹었어?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옥분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배고프면 저기 직원 식당 가서 먹어. 정희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정희는 처음으로 분노를 느꼈어요.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냐고 하지만 화를 낼 곳도 없었습니다. 정희는 장례식장 밖으로 나가 벤치에 앉았어요. 차가운 바람이 볼을 스쳤지만 정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앉아 있었을까요? 누군가 정희 옆에 앉았습니다. 돌아보니 만수의 옛 직장 동료였어요. 사모님 괜찮으세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동료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만수 형이 항상 사모님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고생 많으셨다고. 그 말에 정희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동료는 정희의 어깨를 토닥이며 일어섰습니다. 안에서 뵙겠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저녁 무렵 정희는 다시 빈소로 돌아갔습니다. 조문객들이 대부분 떠나고 시댁 식구들만 남아 있었어요. 정희는 조심스럽게 만수의 영정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향을 피우고 절을 올리려는데 옥분이 말했어요. 아직도 여기 있었어? 정희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남편 곁에 있는 게 그렇게 이상한가요? 옥분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상하지 자식 하나 못 낳고 30년을 우리 집에 붙어 산 주제에. 정희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만철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형수도 힘드실 텐데 하지만 옥부는 멈추지 않았어요. 힘들긴 뭐가 힘들어. 이제 우리 아들 없으니까 홀가분하겠지.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정희의 목소리가 빈소에 울렸어요. 사람들이 놀라 정희를 쳐다봤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사람입니다. 어머니, 제발 제발 그만하세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옥부는 정희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뭐,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옥부는 정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정희를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당장 나가.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정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저보고 나가라는 겁니까? 남편 장례식장에서요? 옥부는 단호했습니다. 그래, 나가. 당장. 만철과 만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친척들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희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결국 남이었다는 걸.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만수의 영정을 바라봤어요. 여보 미안해요. 제가 또 정희는 영정에 마지막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빈소를 나섰어요. 장례식장 문을 나서는 순간 정희는 자신이 완전히 혼자라는 걸 느꼈습니다. 밤 11시 정희는 장례식장 근처 찜질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에 갈 기력도 없었고 혼자 있고 싶지도 않았어요. 찜질방 한 구석에서 정희는 무릎을 안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구나. 시계를 보니 자정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문득 생각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남편 얼굴을 봐야겠어.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장례식장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죠. 장례식장에 도착하니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빈소 쪽 불빛만 희미하게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정희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어요. 만수의 영정만이 정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여보, 저 왔어요. 그때 빈소 안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시댁 조카 성민이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누구세요? 정희를 알아본 성민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 고모는 들어오시면 안 되는데요.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정희는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성민아, 제발 딱 1분만. 성민이는 고개를 저으며 정희 앞을 막아섰어요. 정희는 성민이를 피해 관이 놓인 쪽으로 가려 했습니다. 그 순간 정희의 눈에 이상한 게 보였어요. 관 속 만수의 손 위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가슴 쪽이 유난히 볼록했어요. 여보, 정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만수가 가슴에 넣었던 노란 봉투, 그게 아직 거기 있는 거야? 정희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어요. 잠깐만. 저기 봉투가. 정희가 관 쪽으로 다가가려는 순간 빈소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만철이 들어왔어요. 형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만철은 정희의 팔을 잡고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형수, 이러지 마세요. 복도로 끌려 나온 정희는 만철에게 매달렸습니다. 만철 씨 관 좀 열어주세요. 남편이 뭔가 남겨놓으셨어요. 가슴에 봉투가 있어요. 만철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무슨 봉투요? 정희는 급하게 말했어요. 노란 봉투요, 제 눈으로 봤어요. 만철은 피식 웃었습니다. 형수, 슬픔의 환각 보시는 거예요. 집에 가서 쉬세요. 정희는 소리쳤어요. 아니에요. 정말 있다니까요. 그 순간 옥분이 복도 저편에서 나타났습니다. 뭐야, 이소라는? 옥분은 정희를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렸어요. 아직도 여기 있었어? 정희는 옥분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관 좀 열어주세요. 남편이 봉투를 남기셨어요. 옥분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봉투? 무슨 개소리야. 우리 아들이 너한테 남길 게 뭐가 있어? 옥분은 만철에게 소리쳤어요. 저 여자 당장 내보내. 만철과 성민이가 정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정희는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나요. 놔주세요. 정희는 끌려가며 빈소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장례식장 밖으로 끌려 나온 정희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차가운 빗방울이 정희의 얼굴을 적셨습니다. 여보, 나 오늘도 못 지켰어. 정희는 비를 맞으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누군가 정희에게 우산을 씌워줬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장례 지도사였습니다. 부인 되시죠?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장례 지도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관 정리 중에 발견한 게 있는데요. 정희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뭐라고요? 장례 지도사는 주머니에서 노란 봉투를 꺼냈어요. 정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장례 지도사가 말했습니다. 고인분 가슴에서 나왔어요. 부인 성함이 적혀 있더라고요.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받아드는 순간 정희는 무릎이 풀려 다시 주저앉았어요. 여보 비에 젖은 봉투 하지만 글씨는 선명했습니다. 아내 정희에게. 정희는 봉투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이게 정말 있었구나.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편지를 펼치자 만수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정희야, 내가 없었으면 난 진작 끝났을 거다. 우리 집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이건 내 몫이다. 정희는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유언장이었어요. 그리고 통장 사본. 정희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유언장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어요. 모든 재산은 아내 정희에게 남긴다. 정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이게... 정희는 서류를 꼭 쥐고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억울함이 아니라 위로로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여보,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비는 계속 내렸지만 정희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무언가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장례 지도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인, 저건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예요. 조심히 보관하세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가방 깊숙이 넣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정희는 장례식장 쪽을 바라봤습니다. 저 안에는 자신을 무시하고 내쫓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달라질 겁니다. 정희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여보, 이제 제가 지켜낼게요. 당신의 마지막 뜻을요. 비에 젖은 정희는 다시 장례식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번에는 쫓겨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였습니다. 정희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일찍 장례식장에 도착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가방 속 노란 봉투를 만지작거리며 정희는 빈소로 들어섰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요. 정희는 만수의 영정 앞에 섰습니다. 여보, 이제 시작이에요. 정희는 영정에 대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형수? 돌아보니 만석이었습니다. 만석은 정희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형수, 어제 어머니가 오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정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만석 씨, 저도 상주해요. 제 남편 장례식인데 왜 제가 없어야 하죠? 만석은 당황하며 말했어요. 그게 어머니가 정희는 만석의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니께 제가 직접 말씀드릴게요. 만석이 뭔가 말하려는 순간 옥분이 들어왔습니다. 옥분은 정희를 보자마자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아니, 이 여자가 왜 또 여기 있어? 정희는 옥분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할 말이 있습니다. 옥분은 비웃듯 말했어요. 할 말? 내가 나한테 무슨 할 말이 있어? 정희는 가방에서 노란 봉투를 꺼냈습니다. 옥분의 눈이 봉투에 고정됐어요. 그게 뭐야? 정희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남기신 거예요. 만석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형수, 그게 뭔데요? 정희는 봉투에서 유언장을 꺼냈어요. 하지만 아직 펼치지는 않았습니다. 제 남편이 마지막으로 저한테 남긴 말씀이 담겨 있어요. 옥분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유언? 우리 아들이 너한테?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걸 가슴에 품고 계셨어요. 옥분은 손을 내밀었어요. 그럼 이리 내가 확인해 볼게. 정희는 봉투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안 돼요. 이건 제 거예요. 옥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정희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대드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남편이 아내인 제게 남긴 거라고요. 만석이 끼어들었습니다. 형수, 일단 우리도 좀 보게 해줘요. 형 유언이라면서요? 정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공개해야 할 내용이었어요. 알겠어요. 보여드릴게요. 하지만 여기서는 안 돼요. 옥분이 소리쳤습니다. 뭐, 여기서는 안 된다고? 그럼 어디서? 정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발인 전에 조문객들 앞에서 공개할게요. 남편의 마지막 뜻이니까요. 옥분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미쳤어? 조문객들 앞에서? 그게 무슨 말이야? 정희는 단호했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남편도 그렇게 원하셨을 거예요. 만철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옥분이 소리쳤어요. 만철아, 저 여자가 무슨 유언장을 가지고 와서 난리야. 만철은 정희를 보며 다가왔습니다. 형수, 그게 정말이에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만철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단 저희한테 보여주세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발인 전에 다 같이 보는 게 맞아요. 만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형수, 지금 우릴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정희는 만철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법적인 문제니까요. 그 말에 옥분이 벌떡 일어났어요. 법적인 문제? 뭐가 법적인 문제야? 정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유언장이니까요. 옥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유언장? 만철과 만석도 서로를 바라봤어요. 정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네, 정식 유언장이에요. 남편이 직접 작성하셨어요. 옥분은 비틀거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럴 리 없어 우리 아들이. 정희는 옥분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남편은 어머니 아들이기도 하지만 제 남편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남편으로서 저한테 마지막 의무를 다하신 거예요. 옥부는 정의를 노려봤어요. 의무? 무슨 의무? 자식도 못 낳은 주제에? 정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 말씀 그만하세요. 저도 사람이에요. 30년을 참고 살았지만 이젠 아니에요. 옥부는 벌떡 일어나 정의에게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정의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옥분을 똑바로 바라봤죠. 옥분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정의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거든요. 어머니, 때리세요. 때리시면 제가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폭행죄로요. 옥부는 손을 내렸습니다. 이 여자가 정의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만철이 정의와 옥분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형수, 진정하세요. 어머니도요. 정의는 만철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 진정했어요. 오히려 너무 진정돼 있죠. 만철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형수, 그 유언장 정말 형이 쓴 거 맞아요? 정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남편 필체예요. 그리고 도장도 찍혀 있어요. 만석이 물었습니다. 그럼 거기 뭐라고 적혀 있는데요? 정의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제게 남긴다고 적혀 있어요. 빈소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옥분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뭐라고? 만철과 만석도 입을 벌린 채 정의를 쳐다봤습니다. 정의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남편이 남기신 마지막 뜻이에요. 옥분이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 아들이 그럴 리 없어. 정의는 봉투를 꺼내 들었어요. 직접 보시겠어요? 옥분은 달려들어 봉투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재빨리 피했어요. 어머니, 이건 제 거예요. 함부로 뺏으시면 절도죄예요. 만철이 정의를 붙잡았습니다. 형수, 일단 우리한테 보여주세요. 확인이라도 해야죠. 정의는 만철의 손을 뿌리쳤어요. 손 떼세요. 안 그러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만철은 놀라 손을 뗐습니다. 정의의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었거든요. 정의는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발인식 때 다 같이 보기로 했어요.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옥분이 울부짖었습니다. 이 여자가 미쳤어. 우리 아들 장례식을 망치려고. 정의는 고개를 저었어요. 망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세우는 거예요. 정의는 빈소를 나섰습니다. 뒤에서 옥분의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정의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복도를 걸으며 정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서웠지만 동시에 후련했어요. 여보, 제가 잘하고 있는 거죠? 정의는 장례식장 로비 벤치에 앉아 봉투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다시 한번 유언장을 펼쳤어요. 만수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의야, 내가 없었으면 난 진작 끝났을 거다. 우리 집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이건 내 몫이다. 정의는 눈물을 닦으며 통장 사본을 확인했습니다. 만수가 평생 모은 돈이었어요. 적은 액수는 아니었습니다. 정의는 몰랐어요. 만수가 이렇게 꼬박꼬박 돈을 모았다는 걸. 여보, 당신은 이렇게 준비하고 계셨구나. 그때 누군가 정의 옆에 앉았습니다. 만수의 옛 직장 동료 정수였어요. 사모님, 괜찮으세요? 정의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정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까 빈소에서 소란이 있었다던데요. 정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 좀 그랬어요. 정수는 정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만수 형이 생전에 제게 말씀하신 적 있어요. 사모님께 꼭 전해드릴 게 있다고요. 정의는 놀라 정수를 쳐다봤습니다. 정말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이 병원에 계실 때 한번 찾아뵀거든요. 그때 형이 그러시더라고요. 정희한테 미안하다고 평생 고생만 시켰다고요.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이 그러셨어요. 자기가 죽으면 정희 씨가 힘들 거라고, 우리 집안 사람들이 못 살게 굴 거라고요. 정희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여보, 그걸 알고 계셨구나. 정수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어요. 형이 이거 드리라고 하셨어요. 형이 직접 부탁한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변호사요? 정수가 설명했어요. 네, 형이 만약을 대비해서 알아보셨대요. 유언 관련해서 문제 생기면 이분한테 연락하라고 하셨어요. 정희는 명함을 꽉 쥐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힘내세요. 형이 사모님 편이셨던 것처럼 저희도 사모님 편이에요. 정희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정수가 떠난 뒤 정희는 명함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이렇게까지 준비하셨구나. 정희는 휴대폰을 꺼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법률사무소입니다.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고만수 씨 아내 정희라고 하는데요. 전화 너머 변호사는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아, 정희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정희는 놀랐어요. 정말요?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네, 만수님이 한 달 전에 찾아오셔서 유언장 작성하셨어요. 그리고 만약 본인께 무슨 일이 생기면 부인께 연락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정희는 눈물을 참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이 유언장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변호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당연합니다. 정식으로 작성됐고 증인도 있어요. 제가 직접 입회했으니까요. 정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변호사가 말했어요. 일단 유언장 원본을 잘 보관하세요. 그리고 발인 후에 제 사무실로 오시면 돼요. 상속 절차 도와드리겠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댁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어떡하죠? 변호사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법은 유언장을 작성한 사람의 뜻을 존중합니다. 정희님이 정당한 상속인이에요. 전화를 끊고 정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이렇게 저를 지켜주셨구나. 정희는 봉투를 가방 깊숙이 넣고 빈소로 향했어요.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빈소에 들어서자 시댁 식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옥분, 만철, 만석, 그리고 친척들까지. 정희가 들어오자 모두 정희를 쳐다봤어요. 옥분이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이 여자가 또 왔어. 정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상주예요. 여기 있을 권리가 있어요. 만철이 다가와 말했어요. 형수, 그 유언장 진짜예요? 형이 정말 썼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진짜예요. 변호사도 확인해 줬어요. 만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변호사? 형수가 벌써 변호사까지 알아봤어요? 정희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남편이 미리 알아보셨어요. 저한테 명함까지 남겨놓으셨죠. 옥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거짓말. 우리 아들이 그럴 리 없어. 정희는 옥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남편은 어머니 생각보다 훨씬 똑똑한 분이셨어요. 그리고 저를 사랑하셨고요. 옥분은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사랑? 너 같은 걸 사랑해? 정희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네,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저를 지켜주신 거예요. 만철이 화를 내며 말했어요. 형수, 이건 너무하잖아요. 우리도 형 가족이에요. 정희는 만철을 보며 가족이요? 그럼 남편이 병원에 계실 때 왜 한 번도 안 오셨어요? 돌아가실 때도 왜 저 혼자였죠? 만철은 할 말을 잃었어요. 정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가족이라면 아픈 사람 곁에 있어줘야죠. 그런데 당신들은 뭐 했어요? 만석이 변명했습니다. 우리도 바빴어요. 형수 정희는 손을 내저었어요. 바빴다고요? 그럼 저는요? 저는 낮에는 남의 부모 간병하고 밤에는 남편 간병했어요. 그것도 30년 동안요. 빈소가 조용해졌습니다. 친척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희는 만수의 영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제가 당신 뜻 잘 지킬게요. 약속해요. 옥분이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가졌어. 정희는 옥분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망가진 건 이미 오래전부터였어요.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 집안이었으니까요. 옥분은 정희를 노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정희는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발인식 때 뵙겠습니다. 정희는 빈소를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정희는 가슴이 뛰었어요. 두려움이 아니라 설렘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자기 목소리를 낸 것 같았거든요. 여보, 저 잘하고 있죠? 발인 전날 오후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북적였습니다. 만수의 친구들, 회사 동료들, 동네 사람들까지 모여들었어요. 정희는 빈소 한쪽에 서서 조용히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노란 봉투가 꽉 쥐어져 있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상주석에 앉아 조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옥부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만철과 만석은 피곤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정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슬퍼하는 건 만수가 아니라 재산 때문이라는 걸. 오후 3시 정희는 장례 지도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죄송하지만 마이크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장례 지도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무선 마이크를 건네줬어요. 무슨 일이세요? 정희는 작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정희는 마이크를 들고 빈소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정희에게 쏠렸어요. 옥분이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저 여자가 뭐 하는 거야? 만철도 당황한 표정으로 정희를 쳐다봤어요. 정희는 마이크를 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만수의 아내 정희입니다. 빈소가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옥분이 소리쳤습니다. 당장 그거 내려놔. 지금 뭐 하는 거야? 하지만 정희는 멈추지 않았어요. 남편 고만수는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무언가를 남겼습니다. 정희는 노란 봉투를 들어 보였어요. 이것은 남편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조문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철이 정희에게 다가왔어요. 형수, 지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정희는 만철을 보며 말했습니다. 제자리로 가세요. 다른 분도 들으실 권리가 있어요. 만철은 주춤했습니다. 조문객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거든요. 정희는 봉투에서 유언장을 꺼냈어요. 남편은 생전에 정식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변호사 이폐하에 만든 법적 문서예요. 옥분이 정희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만수의 친구들이 옥분을 막았어요. 어머님, 일단 들어보시죠. 옥분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정희는 유언장을 펼쳤어요. 정희야.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없었으면 난 진작 끝났을 거다. 빈소가 조용해졌어요. 정희는 눈물을 참으며
계속 읽었습니다. 30년 동안 우리 집안 눈치만 보며 살게 해서 미안하다. 조문객 중 몇몇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희는 울먹이며 말을 이었어요. 자식도 못 낳았다고 구박받으면서도 참아준 내가 고맙다. 옥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희는 마지막 문장을 읽었어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 집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내 모든 재산은 내 몫이다. 사랑한다, 정희야. 빈소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정희는 유언장을 내려놓고 조용히 눈물을 닦았어요. 만수의 회사 동료 한 명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정희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편의 마지막 뜻을 전해드려서. 옥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거짓말이야. 우리 아들이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아무도 옥분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들은 정희에게 다가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사모님, 고생 많으셨어요. 만철과 만석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정희는 두 사람을 보며 말했습니다. 만철 씨, 만석 씨. 남편은 당신들을 사랑하셨어요. 하지만 저도 사랑하셨어요. 그걸 인정해 주세요. 만철이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 형이 정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이에요. 여보는 마지막까지 저를 생각해 주셨어요. 만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수 죄송해요. 우리가 형수님한테 너무했어요. 정희는 만석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아요. 이제라도 이해해 주시면 돼요. 옥부는 그 모습을 보며 울부짖었어요. 너희들 정신 차려. 저 여자한테 속으면 안 돼. 하지만 만철과 만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만수의 영정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어요. 여보, 제가 해냈어요. 당신 뜻대로요. 사진 속 만수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영정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사랑해요, 여보. 조문객들이 하나씩 정희에게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사모님, 만수 형이 좋은 분 만나셨네요. 평생 행복하세요. 정희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옥부는 의자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만철이 옥분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어머니, 형 뜻이었어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해요. 옥부는 만철을 밀쳤습니다. 넌 내 아들이 아니야. 저 여자 편 들다니. 만석도 옥분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형이 형수님 사랑했던 거 우리도 알잖아요. 옥부는 두 아들을 번갈아 보며 울었어요. 너희들까지 날 배신해. 정희는 옥분을 바라봤습니다. 미움보다는 연민이 느껴졌어요. 정희는 옥분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옥분은 정희를 노려봤어요. 정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보내드려요. 옥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아들이. 정희는 옥분의 손을 잡았어요. 남편은 행복하셨어요. 저와 함께여서요. 그것만 기억해 주세요. 옥분은 정희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빈소는 점점 조용해졌어요. 정희는 만수의 영정 앞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내일 보내드려야 하네요. 정희는 만수의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정말로.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희는 빈소를 지키며 만수와의 추억을 떠올렸어요. 처음 만났던 날, 결혼식 날, 힘들었던 순간들. 모든 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보, 다음 생에는 더 행복하게 살아요. 발인 당일 아침, 정희는 일찍 일어나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검은색 상복,
깨끗하게 빗어넘긴 머리. 거울을 보며 정희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여보, 잘 보내드릴게요. 장례식장에 도착하니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발인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정희는 빈소로 들어가 만수의 영정 앞에 섰습니다. 여보, 마지막이에요. 정희는 영정에 대고 조용히 말했어요. 옥분이 들어왔습니다. 어젯밤과 달리 조용했어요. 정희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철과 만석도 들어왔어요. 두 사람은 정희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수님,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오늘 잘 보내드려요. 우리 모두. 만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형을 위해서라도요. 시댁 식구들과 정희는 처음으로 같은 마음이 된 것 같았어요. 발인식이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이 영정 앞에 줄지어 서서 마지막 인사를 올렸어요. 정희는 상주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 유언장을 공개한 뒤로는 아무도 정희의 자리를 문제 삼지 않았어요. 정희는 당당히 남편의 아내로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영구차가 도착했습니다. 관을 옮기는 순간 정희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만수를 위해 강해지기로 했으니까요. 여보, 편히 쉬어요. 정희는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화장터로 가는 길, 정희는 영구차를 따라가는 차에 탔습니다. 옥분과 만철, 만석도 같은 차에 타고 있었어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죠.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만수를 생각했어요. 화장터에 도착했습니다. 관이 천천히 들어가고 있었어요. 정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사랑했어요. 옥분도 울고 있었어요. 만철과 만석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만수를 떠나보내고 있었어요. 몇 시간 후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정희는 만수의 유골함을 받아들었어요. 작은 함 안에 만수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는 유골함을 꼭 안았어요. 여보, 이제 집에 가요. 납골 땅으로 향하는 길, 정희는 옥분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남편 모시는 것 같이 결정해요. 옥분은 정희를 바라봤어요. 내 맘대로 해난 상관없어.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어제와 달리 도끼가 없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도 남편 어머니시잖아요. 같이 정해요. 옥분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그럼 좋은 곳으로 모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렇게 할게요. 납골 땅에 만수를 모신 뒤 정희는 혼자 남았습니다. 만수의 위패 앞에 앉아 정희는 오랫동안 말없이 있었어요. 여보, 이제 정말 끝이네요. 정희는 위패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어요. 저 같은 사람과 30년을 함께 해줘서요.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힘들 때도 많았지만 행복한 순간도 있었어요. 여보 손잡고 걷던 날들, 여보 웃는 모습 보던 순간들, 다 기억할게요. 정희는 가방에서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여보가 남겨준 이것도 잘 지킬게요. 여보 뜻대로 당당하게 살게요. 정희는 유언장을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약속해요.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살겠다고요. 납골 땅을 나서며 정희는 햇빛을 느꼈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었어요. 정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저기 계시죠? 하늘은 맑고 푸르렀어요. 며칠 후 정희는 반지하 집을 정리했습니다. 만수와 함께 살던 곳,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지만 이제는 떠날 때였어요. 정희는 짐을 싸며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속 절차를 마쳤습니다. 만수가 남긴 재산은 모두 정희의 것이 되었어요.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정희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정희는 작은 임대주택을 구했습니다. 반지하가 아닌 2층 집이었어요. 창문으로 햇빛이 가득 들어오는 곳이었습니다. 이사 첫날 정희는 거실에 만수의 사진을 걸었어요. 여보, 여기 어때요? 햇빛도 잘 들고 좋죠? 사진 속 만수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만수의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여보, 이제 나도 나답게 살게요. 당신이 원하던 대로요. 정희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신선한 바람이 들어왔어요. 정희는 새집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라디오를 켰어요. 90년대 가요가 흘러나왔습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정희가 좋아하던 노래였어요. 정희는 노래를 따라 부르며 눈을 감았습니다. 여보 당신 덕분에 제가 다시 살아났어요. 정희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제는 제 이름으로 살게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요. 정희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벚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봄이 왔어요. 정희는 처음으로 계절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동안은 계절이 바뀌는지도 몰랐거든요. 하루하루 살아내기에 바빴으니까요.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정희는 수첩을 꺼내 계획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하고 싶었던 것들, 가고 싶었던 곳들. 여보, 저 이제 여행도 가볼래요. 제주도도 가고 강원도도 가고. 정희는 수첩에 빼곡히 글씨를 채워나갔어요. 저녁 무렵 정희는 만수의 사진 앞에 밥을 차려놓았습니다. 여보, 오늘 제가 만든 거예요. 맛있게 드세요. 정희는 만수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정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여보, 오늘 하루도 잘 보냈어요.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만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수고했어, 정희야. 정희는 미소 지으며 잠들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정희는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갈 거예요. 당당하게, 행복하게. 만수가 원했던 것처럼. 여보 사랑해요. 정희의 입가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봄바람이 창문을 스쳤습니다.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작. 정희의 인생 이모작이 지금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30년을 참고 살았지만 결국 자신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남편 만수의 마지막 사랑이 정희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한 거죠. 때로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가장 큰 빛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정희의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무료인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